총 액션 영화의 절대적 흥행 포인트, 제임스 본드에서 이블 데드까지 사연을 들려드린다. 총기와 액션 영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 장르에서 히트된 영화들은 특정 무기의 명성을 크게 높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 대중문화는 총기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할리우드에서 발표된 액션 영화에서 총격전을 다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서부 카우보이가 시도하는 회전하는 권총부터 전쟁 영화의 최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총은 영화에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얻어낸 바 있다.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총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력한 이미지로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진행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SF 장르에서도 총은 극중 배경이 되고 있는 미래 세계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수 탄약을 사용해서 발사되고 있다. 흥행 영화 덕분에 소품으로 등장했던 다채로운 총기들은 재차 주목을 받아내고 있다. 영화 화면을 장식하면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던 총기 베스트 10을 소개한다. 1. 월터 PPK, 제임스 본드 프랜차이즈. 1962년 7일부 살인 번호 이후 2021년 25부 7로 타임 투 다이까지 시온 코넬리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까지 역대 6명의 제임스 본드가 거쳐갔다. 그렇지만 본드 시리즈에서 굳건하게 고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품은 단연 상징적인 총이다. 월터 PPK이다. 첩보 전쟁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용 총기는 특별히 설계된 독일산 권총이다. 축소된 프로필, 스누노즈 총열, 작은 탄창을 갖추고 있다. 은폐하기가 쉽고 휴대가 용이하다는 최적의 장점을 갖고 있다. 스파이 작업에 완벽하게 적합한 총으로 대접받으면서 제임스 본드 시리즈와 함께 해오고 있다. 월터 PPK. 본드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장면. 총신을 드러내면서 본드의 호적수를 쓰러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장면으로 유명하다. 이안 플레밍 원작 소설에서는 본드의 호신용 총으로 25 베레타 25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테렌스 영 감독이 본드 일부 살인 번호를 제작하면서 총기를 월터로 변경시켜 이후 본드와 행적을 함께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월터 PPK는 총신 오프닝 장면을 통해 본드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공격자를 향해 적극 사용하는 총이다. 본드 덕분에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월터 PPK는 애니메이션 간첩 시리즈, 아처를 포함해서 다양한 미디어에서 여러 스파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총기로 애용된다. 2. M41A 펄스 라이플 에이리언. 권총은 관객들이 화면을 통해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하고 휴대하기 쉬운 무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공격용 라이플 소총도 꾸준한 환대를 받고 있는 무기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에이리언. 외계에서 광물과 자원을 나르는 거대한 우주 화물선 노스트로모. 인간 세포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고 외계 생명체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시도하고 있는 지구 여전사 리플리 시고니 위버. 그녀의 전투 욕구를 부추겨주는 1등 공신이 바로 M41A 펄스 라이플이다. 리플리의 활약 덕분에 이 가상의 총기는 서구 대중문화에 큰 영감을 선사한 소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상대를 압도하는 묵직한 외형과 4발이 연속 발사되는 특성은 에이리언은 단순한 외계 공포 영화가 아닌 화끈한 액션 영화로도 기억되는 데 기여했다. 상징적인 소리와 총알이 발사될 때 동반되는 섬광,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탄약 창까지 갖추고 있는 펄스 라이플. 이후 수많은 SF 시리즈에서 표준 보병 장비의 표본으로 각광받게 된다. 다용도 소총은 인간 육체를 자양분으로 해서 단시간에 어마어마한 괴물로 성장하는 외계 생명체 무리를 상대로 리플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녀는 라이플 총구 하나를 개조한 뒤 거대한 화염 방사기를 덧붙여 화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더욱 화끈한 장면을 펼쳐주고 있다. 3. 금색으로 도금된 권총, 페이스 오프. 홍콩 출신 553 감독의 할리우드 흥행작. FBI 요원 쇼온 아처존 트라볼타. 아들 마이키를 죽인 범죄자 캐스터 트로이 니콜라스 케이지. 테러범 캐스터는 LA 주변에 생화학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쇼는 캐스터를 체포하지만 격투 후유증으로 트로이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 쇼는 수감된 캐스터 동생 폴룩스로부터 폭탄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FBI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캐스터 몸에 자신의 얼굴을 이식하는 수술을 감행한다. 마침내 쇼는 죄수로 위장해 폴룩스가 수감된 감옥에 잠입한다. 간수들은 쇼를 혹독하게 괴롭히고 마침 캐스터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다. 캐스터는 의료진을 협박하여 쇼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이식시킨다. 쇼과 자신의 얼굴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요원들을 차례대로 처지한다. 쇼으로 변신한 캐스터는 그의 인생을 철저히 파멸시키려 한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쇼. 감옥을 탈출해서 캐스터 아지트로 잠입한다. 캐스터 지시를 받은 경찰 특전단과 범죄단, 쇼과 캐스터가 격전을 벌이게 된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섬세한 연기를 펼쳐 보이는 연기자는 아니다. 액션 스릴러 페이스 오프에서 그는 범죄 보스 캐스터 트로이 역할로 출연해 과격한 익사를 펼쳐주고 있다. 그는 극중 우스꽝스러운 무기와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 캐스터가 총격전 장면에서 2대의 금도금 M1911을 동시에 난사하고 있다. M1911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권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케이지는 성능만큼 기이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게 2대를 동시에 발사하는 연기를 펼쳐주고 있다. 이 총기 덕분에 니콜라스 케이지는 할리우드 대중문화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된다. 케이지는 2022년 미친 능력에서 슈퍼 탑스타에서 졸지의 빚쟁이 신세로 전락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다. 신작에서 케이지는 M1911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슈퍼히어로 영웅들 사연을 다룬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는 M1911처럼 금박을 입힌 데저트 이글스를 등장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M1911은 다양한 변종으로 개량화되어 액션 영화의 효과적인 무기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4. 시끄러운 크리켓, 맨 인 블랙. 베스트셀러 동명 코믹을 극화했다. 미브라는 사설 에이전시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들은 외계인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K 토미리 존스가 소속사에 새로 합류할 인재를 모집한다. N, Y, P, D 출신 제임스 에드워즈 윌 스미스가 발탁된다. 어느 날 비행 접시가 지구와 충돌한다. 이것은 벌레 종족의 일부인 외계인이었다. 외계인들은 은하계라는 에너지원을 찾고 있다. 제임스와 K 요원은 벌레 종족들의 음모를 차단시키는 작전을 실행에 옮긴다. 맨 인 블랙에서 등장하는 총은 무기뿐만 아니라 농담의 핵심으로 관객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K 요원은 다양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미래형 외계 기술. 무기 중에서 제이 요원에게 시끄러운 크리켓을 건네주게 된다.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주머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권총이다. 제이는 이것이 무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아해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무기는 K 요원이 휴대하고 있는 보다 강력한 에너지원을 발사하는 블래스터보다 열등한 무기라고 불만을 품게 된다. 그렇지만 사격을 가한 뒤 그 압력만큼 반동력을 발휘한다. 제이 요원이 무심코 발사하면 그를 뒤로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반사력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위협적인 무기임을 입증시킨 시끄러운 크리켓.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상의 총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 요원은 시끄러운 크리켓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장명됐는지를 알게 된다. 처음으로 이 아담한 총을 발사했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는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크리켓은 목표물에 거대한 파괴력을 발산한다. 동시에 차량 전체를 불태우고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사격에 맞는 반동력도 갖고 있다. 방아쇠를 당긴 후 아무것도 모르는 제2요원을 뒤로 날려보낸다. 시끄러운 크리켓이 매우 위협적인 무기라는 것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총이다. 5. 스미스 앤 웨슨 모델 29 더티 해리 1971년 샌프란시스코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메모를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저격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정갈자리 킬러 앤드류 로빈슨. 그의 미치광이 휘다게 부시는 공포로 휩싸인다. 더티 해리 칼라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형사. 파트너 치코 곤잘레스 형사렌이 산토니와 함께 정갈자리를 추적한다. 많은 리볼버 권총이 할리우드 대형 화면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가장 상징적인 서부 영화에서는 당시 시대와 가장 적합한 무기로 환대를 받아낸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데뷔한 더티 해리는 서부가 아닌 현대적인 환경에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소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시킨다. 그는 이 소총을 적극 활용해서 특별한 종류의 액션 영웅으로 부각된다. 강력계 형사 해리 칼라한은 스미스 앤 웨슨 모델 소총을 늘상 휴대하고 있다. 해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총이라고 평가한다. 해리의 주장은 가장 정확한 설명으로 공인받는다. 모델 29를 통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가장 유명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거리에서 리볼버를 수평으로 겨누고 주요 적대자들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 또한 총격전 와중에 해리는 자신이 몇 발의 총알을 쐈는지 잊어버렸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운이 좋은 것 같냐? 글쎄 그렇지, 이 녀석. 이라는 유명한 대사를 말한다. 이 장면이 그 후 경찰 영화에서 경의를 표하는 패러디로 인용된다. 이 외에도 S&W 마덜 29는 영화, TV 프로그램 및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소품으로 적극 활용된다. 6. 오토 9 로보캅. 인류 종말이 다가온 듯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디트로이트. 사악한 기업 옴니 컨슈머 프로덕츠. 시 정부로부터 경찰력을 민영화하는 계약을 따낸다. 범죄를 근절하는 사이보그를 테스트하기 위해 회사는 거리 경찰 알렉 머피 피터 웰러를 범죄 두목 보디 커커투우드 스미스와 무장 대결을 하도록 유도한다. 로보캅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악한 계획을 알게 되자 반란을 일으킨다. 폭발적으로 발사되는 총기는 미래 환경과 어울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로보캅에서는 사이버네틱스 법률가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게 된 오토 9 사용을 통해 이러한 예측을 확실하게 증명시킨다. 오토 9는 실제 권총인 이태리 베레타 93화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 9는 대테러 요원에게 기계, 권총을 금지하는 법률을 기술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점사로 발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참고로 감독 폴 버호벤은 확장된 탄창과 거대한 사각, 총신을 추가시켜 오토 9를 유명한 소총으로 만들어냈다고 한다. 로보캅에서는 화염 방사기와 제트팩을 포함한 여러 강력한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토 9가 가장 상징적인 무기로 각인된다. 사면발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멜로디, 독특한 총기 디자인, 그리고 로보캅의 통합 다리 홀스터에 꼭 맞는 장착 방식 등은 로보캅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오토 9가 가장 유명한 가상 권총 중 하나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7. 윈체스터 모델 1887 터미네이터 2. 기계인간 터미네이터가 사라 코너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 존을 죽이려고 시도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기계에 맞서는 인간 저항의 미래 리더가 될 남자는 이제 건강한 소년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T10이라는 또 다른 터미네이터는 슈퍼컴퓨터 스카이넷에 의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새로운 터미네이터는 이전 터미네이터보다 더 진보되고 강력하다.
주요 임무는 존 코너가 아직 어렸을 때 그를 죽이는 것이다. 사라와 존만 T10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84년 사라 코너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동일한 모델 로봇인 또 다른 터미네이터가 이제는 사라.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 여행을 통해 다시 보내진다. 이제 T10과 터미네이터의 사활을 건 전투가 시작된다. 윈체스터 모델 1887은 서부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레버 액션 산탄총이다. 이 총기가 SF 영화에도 등장해서 매우 상징적인 총기로 각인된다.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은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강력한 12게이지 샷건을 사용한 덕분에 역대 최고의 액션 영화라는 극찬을 받는다. 영화에서 T800은 바이커가 외부에 불시착하게 된다. 그가 골동품 총기를 발견해서 이전 소유자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 총기를 활용하고 있다. 강력한 슬러그샷에서부터 라운드를 순환하는 방식까지. 마덜 1887은 지금까지 선보인 가장 멋진 영화 총기 중 하나로 기억된다. T800은 계속해서 톱질된 산탄총을 사용해서 존 코너를 방어해주고 있다.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레버 액션 무기를 한 손으로 쉽게 뒤집는 방식은 다른 영화,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에서 끝없이 재현된다. 이 장면은 시대를 불문하고 이 무기를 영원히 액션 영화의 필수품으로 만들어내는 기여를 하게 된다. 8. GF1 제5원소 23세기 우주는 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불, 물, 흙, 공기의 4원소의 돌이다. 여기에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500년마다 지구에 찾아온다는 제5원소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몬도샤완에서 보내온 우주선이 제5원소를 지구로 다시 가져오지만 사악한 망갈로에 의해 파괴된다. 과학자팀은 제5원소 유적의 DNA를 사용하여 릴 루밀라 요보비치라는 완벽한 존재를 재건하게 된다. 그녀는 실험실에서 탈출해서 택시 운전사이자 전 엘리트 특공대 소령 코벤 달라스 브루스 윌리스를 우연히 만난다. 코벤은 그녀가 경찰의 추격으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릴루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면 비토 코넬리우스 가톨릭 신부 이안 홈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악마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장 베프티스트 엠마누엘 조르그 게리 올드만화 용병 망갈로스 팀을 사용하여 돌을 회수하고 릴루를 보호해주는 것을 회피한다. 이 와중에 코벤 달라스는 릴루와 사랑에 빠진다. 그녀가 돌을 되찾는 것을 돕기로 결정한다. 브루스 윌리스는 다이하드와 함께 제5원소를 액션 영화 명성의 전당에 진입시키는 1등 공헌자가 된다. 가상의 GF1은 아무리 우스꽝스럽게 보였다고 해도 영화 전체 장면에서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는 소품으로 주목받는다. 괴짜 악당 조르그는 외계인 용병을 고용할 때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제조했다고 알려진 최신 무기인 GF-1의 성능을 선보이고 있다. 조르그는 극중 계속해서 로켓 발사기, 내건 그리고 급저온 액체를 분사할 수 있는 아이스 큐브 시스템, 그리고 GF1의 다양한 발사 모드를 선보이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GF1의 재생 시스템이 이전에 공격한 목표물에 자동으로 추적, 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달걀 모양의 소총이 단추 등에 닿기만 하면 거대한 굴덩이로 자폭할 수 있다는 것도 최적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영화에서 조르그의 행동에 의해서 GF1이 실제 전투를 펼치는 장면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9. 붐스틱, 이블데드 3 암흑의 군단 악령과 싸우다 한쪽 팔을 잃게 된 애쉬 브루스 캠벨 죽음의 책으로 인해 14세기로 보내진다. 12구경짜리 엽총, 거대한 톱, 구형 자동차가 그와 동반하게 된다. 애쉬는 성주 아서마커스 길버트에게 포로로 잡힌다. 아서와 사람들은 애쉬가 톱으로 괴물들을 처치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구원자로 추앙한다.
애쉬는 미모의 여성 시일라 엠버스 데이비츠와 사랑에 빠진다. 애쉬는 20세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악마들의 손에 들어간 죽음의 책을 되찾기 위한 작전에 착수한다. 죽음의 책을 찾아내지만 애쉬의 실수로 부활된 악령들이 아서의 성을 공격한다. 애쉬와 아서 그리고 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악령들 퇴치 작전에 나선다. 소박한 이중 총신 산탄총. 이블 데드 3 암흑의 군단에 앞서 다양한 영화에서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애쉬의 용맹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총기. 붐스틱은 이블 데드 시리즈에서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무기로 주목받는다. 분노한 애쉬는 중세시대로 날아간 뒤 겁에 질린 중세 구경꾼. 군중에게 자신의 붐스틱이 갖고 있는 성능을 자신감 넘친 표정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애쉬가 설명해 주었듯이 12게이지 이중 배럴 레밍턴에는 헤어 트리거, 코발트, 피니시 및 호두 스톡 등이 장착되어 있다. 애쉬가 겁에 질려있는 14세기 거주 농부들 앞에서 이 무기를 머리 위로 들고 의기양양하게 흔드는 방식은 이 무기를 즉시 고전적 총기로 각인시킨다. 이블 데드에 등장하는 다양하게 죽은 자들과 악마의 살점을 파괴시키는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블 데드를 통해 영감을 받은 수많은 공포 영화는 애쉬가 사용했던 비슷한 총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10. M16과 M203 그레나드 라운처, 스카페이스. 토니 몬타나 알 파치노. 1980년 쿠바를 떠난다. 플로리다 난민 캠프에 있다가 친구 매니 스티벤 마우어로부터 탈출 계획을 듣게 된다. 계약살인을 수행하고 영주권을 얻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토니는 마약 거래 거물 프랭크 로페즈 로버트 로지아 수하로 들어가 콜롬비아 마약 상과의 거래에 관여하게 된다. 점차 능력을 인정받게 된 토니는 참을 성업대 프랭크가 구축한 아성을 노리게 된다. 조직의 규칙을 허물어 트리는 토니의 과도한 욕심과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인해 주변 암흑가 조직의 표적이 된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 M16과 이 총구에 부착된 유탄 발사기 M203. 마약 상인에게 가장 교활한 무기는 아닐지 모른다. 그렇지만 스카페이스 클라이막스 피날레에서 이 콤보 총기를 난사하는 행동은 개봉 이후 즉시 영화계에서 유명한 장면으로 기억된다. 자신의 낙원 별장에서 궁지에 몰린 토니 몬타나. 마약에 푹 빠져 큰 소리로 적들에게 내 작은 친구에게 인사해 라는 말과 함께 M16을 들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발사한다. 이 총기에는 맞춤형 M203 유탄 발사기가 부착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화 개봉 후 스카페이스에서 작은 친구는 액션 영화에서 주요 총기 선택이 얼마나 기억에 남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시켜 주었다는 찬사를 보낸다. 스카페이스를 비롯해 M16은 미군의 주요 소총으로 각광받은 바 있다. 이 소총과 수류탄 발사기 콤보 장치는 이후 수많은 액션 범죄 드라마에서 소품으로 각광받는다. 액션 히로인 체리가 이 총기를 말뚝 다리로 사용한다는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플래닛 테러는 매우 독특한 총기 사용 영화로 기억되고 있다.